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수요일에 만나는 오보의 역사 순서입니다. 2년 전에 나온 노컷뉴스 기사 한 대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룹 쿨 멤버 유리 17일 사망. 예. 기사는 이렇게 나왔는데 정작 보도와 달리 이 쿨의 멤버 유리 씨는 멀쩡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속보 경쟁 또 특종 경쟁에 떠밀려서 언론의 책무를 망각하고 있는 현실의 한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오보의 역사에서는 이 문제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오늘의 정철은 기자, 오늘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2년 전 기사인데 특별히 이 기사를 오보의 역사 여기서 한번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있습니까? 예전에 이 사건이 났을 때 저도 이 기사를 보고서 꼭 한번 다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이게 예. 유명인이나 연예인들과 관련된 보도가 굉장히 요즘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사망 기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런 대형 오보가 났던 경위들을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정확히 언제 보도가 됐던 기사였죠? 예, 2012년 10월 17일자였고요. 오전 7시 12분 기사였습니다. 당시에 CBS 노컷뉴스가 이제 90년대를 풍미했던 그룹이죠. 쿨의 멤버 유리 씨가 사망했다고 단독 보도를 했었습니다. 당시 오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취재 기자가 그 사망자가 후송된 병원까지 직접 찾아 취재를 했음에도 이 사망자 시신을 그런 오보 사건이었는데요. 예. 당시 노컷뉴스는 이제 그룹 쿨의 멤버 유리 씨, 그러니까 차현옥 씨죠, 보면. 이분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당시 기사를 보시면요, 17일날 새벽에 유리 씨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룰라 출신의 체리나 씨와 또 지인들과 함께 모임을 갔던 중, 이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서 폭행을 당했고 중상을 입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사고 직후에 서울 한남동에 있는 순천향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두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어서 유리 씨의 한 측근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런 사건이 처음이라 경황이 없다. 긴 한숨을 내쉬었다. 뭐 이렇게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전했는데요. 이 당시 노컷뉴스가 응급실까지 가면서 현장 취재를 함으로 인해서 사망 사실을 비교적 자세하게 전했고, 이 기사를 접했던 사람들은 이게 설마 오보겠어 하면서 오보라는 생각은 거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들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었는데, 이 노컷뉴스의 기사는 20분 만에 이제 오보로 밝혀졌습니다. 예. 온라인 매체였죠. 이투데이라는 매체에서 7시 38분에 쿨의 유리 사망이 오보인 것으로 밝혀져 이렇게 일보를 냈는데요. 예. 이 소속사 측에, 그러니까 쿨 유리 씨의 소속사 측에 확인한 결과 유리 본인과 통화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네, 결국 사망했다고 했던 연예인이 소속사 쪽과 이제 전화 통화가 연결이 됐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 건은 이제 완벽한 대형 오보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예. 얼마의 시차도 아닌데 한 매체는 사망했다고 단독이라고 일보를 보도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단독 오보인 것으로 밝혀져 이렇게 보도를 했군요. 예, 그것도 단독으로 나갔고요. 네. 예. 단독 경쟁이 참 굉장했죠. 한 매체는 연예인 한 명이 그냥 사망했다고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썼고.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 보면 이제 SBS와 CBS가 좀 가깝잖아요. 거리상으로 건물이. 예. 그래서 이제 SBS랑 CBS랑 좀 이제 교류가 있는 PD와 기자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SBS 쪽에 있는 PD가 이제 유리 씨가 사망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CBS 기자한테 정보를 줘서 CBS 기자가 SBS PD랑 함께 병원으로 달려가서 확인까지 했는데 오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배경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저희가 CBS 쪽과 통화를 해서 그 사실관계를 좀 파악할 수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취재 기자가 믿을 만한 이 SBS 연예 담당 PD로부터 제보를 받고 그 PD와 함께 새벽 4시 반에 순천향병원으로 가서 현장을 취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취재 기자가 그 119 구급대원에게 그 유리 씨가 사망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원이 사망한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119 구급대원은 유리 씨가 누군지 알고 있었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이 굉장히 경황이 없던 상황이었고, 예. 이제 당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구급대원은 이 사람이 죽었습니까? 라는 그런 죽음에 좀 더 의미를 두고 죽었다라고만 대답을 한 거고요. 예. 이제 취재진은 이제 유리 씨의 방점을 찍어서 유리 씨가 사망을 했구나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구급대원의 대답을 가수 유리 씨가 사망했다라는 의미로 이제 기자가 착각을 했었다는 설명이고요. 예. 결국 이제 당시 새벽에 경황이 없던 상황에서 아마 긴급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취재기자 119 구급대원 간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이제 오류가 생겼던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기사에 보면 이제 유리 씨의 한 측근의 멘트가 나오는데요. 뭐 경황이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뭐 이런 멘트였는데 이 한 측근이 배우 공영진 씨였다고 합니다. 예. 그 취재기자가 공영진 씨에게 유리 씨가 사망했느냐라고 물었고 공영진 씨 역시 이제 뭐 그렇다라는 취지로 대답했는데 여기서도 역시 그 119 구급대원과의 대화처럼 비슷한 오류가 일어났다는 게 이제 CBS 쪽의 해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실제 현장에서 사망한 사람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예. 근데 이 사망한 분은 그 혼성그룹 쿨의 멤버, 그러니까 유리 씨와 함께 쿨의 멤버인 김성수 씨의 전 부인이자 공영진 씨의 처제였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공영진 씨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이제 유리 씨가 사망했느냐라고 물으니까 이제 공영진 씨도 경황이 없던 상황에서 그렇다 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는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게 그 유리 씨가 아니라 처제였던 거죠, 공영진 씨의.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 상황에서 이 공영진 씨의 처제인 강아무개 씨가 옆 테이블에 있던 사람과 말싸움을 하다가 흉기에 옆구리 등을 찔려서 사망을 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이 공영진 씨의 처제가 사망을 했는데 CBS 기자와 당시 있었던 SBS PD 뭐 이쪽은 유리 씨가 사망한 것으로 완전히 착각을 하고 취재를 진행했고 그 인터뷰 내용들을 이제 유리 씨 사망과 이제 연결을 지어서 기사를 내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와전이 됐던 내용이었는데 그걸 또 취재하는 과정에서 공교롭게 이 물어보는 사람들은 이제 사망한 사람이 유리 씨가 맞느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이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이 부분에 이제 답변하는 사람들은 좀 방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도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연예 기자들 있잖아요. 연예 매체 쪽에 있는 기자들 같은 경우는 그 1분 1초를 다투는 기사들을 많이 씁니다. 예. 이 연예인 사망 같은 경우는 그 연예 기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그 대형 보도에 해당을 하고 한번 이런 보도를 하면 또 이후에 많은 부분에서 인정을 받고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이 보도를 빨리 단독으로 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119 구급대원을 만나고 또 현장에 있던 공영진 씨를 만나면서 이제 사망한 게 맞느냐라고 계속 묻는 과정에서 이제 그 사망한 사람이 유리 씨라는 부분을 명확히 확인을 하지 않는 그런 좀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취재진이 이 현장 관할이었던 강남경찰서 쪽에도 이 유리 씨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예. 이런 부분까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또 유리 씨가 소속되어 있는 소속사 측에도 확인을 했어야 이런 보도가 나갈 수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단독 보도를 내려고 했던 욕심이 이런 오보 참사를 빚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후에 CBS 쪽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예, 즉각 이제 정정 보도문을 내고 기사를 내렸는데요. 예.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희대의 단독 보도라는 생각에 이제 급하게 이제 오보를 냈다가 이제 망신을 당하게 됐습니다. 당시 이제 CBS는 구급대원과 공영진 씨에게 확인했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사과문을 냈는데 이제
유리 씨의 소속사인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굉장히 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당시에 그 보도자료를 내고 어떻게 이런 사망 기사를 소속사에 전화 한 통 없이 치를 수 있는지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다. 전화 한 통만 주셨어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예. 그 연예인 뭐 잘 아시겠지만 뭐 고 안재환 씨나 뭐 고 최진실 씨는 사실 연예인들의 사망 사건은 이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좀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보도를 하다 보니까 그 2년 전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빨리 보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지나쳐서 이러한 오보가 났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 비단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뭐 한 10여 년 전쯤에는 또 MBC에서도 빌 게이츠가 사망했다고 또 대형 오보를 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유명인이나 연예인들의 사망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그 다른 기사를 이제 취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취재와 확인 과정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망 기사 같은 경우는 한번 오보가 나도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이 사람이 그 사망을 했다는 사실이 퍼져버리면 이후에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갖는 어떤 그 이미지의 어떤 그 상처나 또 명예나 이런 부분들도 또 훼손될 수 있고 당사자도 상처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예.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CBS가 이제 정정 보도문 내고 해명은 했지만은 예. 이 보도한 기자나 담당 데스크들에 대한 어떤 문책이나 이후 징계 조치 같은 건 없었습니까? 저희가 이후에는 확인을 했었는데 그 문책이 있었던 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제가 또 한 가지 이 연예인 관련 뭐 사망 기사의 오보 이사를 짚어줘서 좀 짚어보고 싶은 사안이 있는데요. 예. 그 연예인들이 어떤 이유로든 사망하게 되면 많은 또 동료 연예인들이 이렇게 조문을 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 현장을 왜 그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많이 찍어서 보도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대중의 관심사라고 언론들은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사실 그 조문 기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클릭을 좀 많이 하고 또 그게 관심사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언론들이 좀 경쟁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 사실 조문 같은 경우는 그 당사자 측에서 이제 원하지 않으면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윤리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조차도 좀 경쟁적으로 과열 보도되는 양상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문을 온 다른 연예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이제 오해를 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까지 이제 그 소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언론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 특별히 취재하시면서 연예부 기자들의 애환 이런 부분 취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철원 기자께서? 예, 저도 연예 기자 관련돼서 몇 가지 기획 기사를 썼었는데요. 예. 이 연예 기자들이 좀 노동 강도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연예 매체 기자들을 보면 기사들도 좀 기사 같지 않은 기사들을 쓰고 좀 내용도 부실하고 또 베껴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이 기자들이 하루에 뭐 많게는 뭐 3-40건, 적게는 3-40건, 많으면 한 하루에 70여 건 이상도 기사를 쓴다고 합니다. 70여 건이요? 예. 하루에 그렇게 기사를 쏟아내고, 그 모든 회사가 그렇진 않을 텐데, 그 제가 취재했던 모 연예매체의 경우는 그 기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 조회수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자기가 쓴 기사의 조회수가 뭐 몇십만 건 이상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기자들이 경쟁적으로 기사를 이제 그 어떤 기사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나 또 공적인 관심사인가 뭐 그런 부분은 전혀 배제하고 일단은 베껴 쓰고 빨리 많이 쓰게 되거든요. 좀 더 자극적인 기사를 쓸 거고요. 예, 그래야 이제 조회수가 오르니까요. 예.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단독 보도 같은 경우를 하면 또 그만큼 이제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뭐 디스패치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런 그 사망 기사나 뭐 결혼 기사 혹은 뭐 열애설 같은 기사를 쓰면 어느 정도 인정을 조직 내에서 받기 때문에 예. 또 경쟁적으로 이렇게 취재와 보도에 나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연예부 대부분 이제 이런 연예 매체들은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에 예. 그 기자들의 어떤 그 권익이나 기자들의 노동 조건을 이제 대변해 줄 수 있는 조직이 없어서 뭐 이런 경무에 시달리면서 그 와중에 어떤 언론 환경 전반에 좀 피해를 주는 그런 기사들이 양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인터넷 매체가 많이 생기면서 이런 경쟁들은 더 치열해진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과거에 이제 종이신문, 이제 스포츠 신문으로 대표됐었죠. 연예부 기자들이 주로 활동하던 무대가 그때는 이제 예, 지면이라는 게 어쨌든 물리적으로 제한된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하루에 예. 30-40건, 70건 기사 쓴다는 건 정말 이건 기사라기보다는 그냥 기사 어떤 찍어내는 기계, 이런 좀 느낌이 들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한 가지 또 예를 들면요. 예. 그 2005년에 그 MBC 라디오 프로그램이죠. 그 양희은 송승환의 여성시대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양희은 씨가 이 방송 중에 간호조무사를 비하했다. 뭐 이런 보도가 굉장히 이렇게 확산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2005년 5월쯤이었는데요. 예. 이 당시에 보면 그 한 매체에서 그 간호조무사를 비하하는 간호조무사를 비하하는 보도를 냈다라고 하자 이제 다른 인터넷 매체들도 이제 다 베껴서 쓴 거죠. 그러니까 무비판적으로 베껴서 이 내용이 확산이 됐는데 당시에 저희 미디어오늘에서 그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그 다시 듣기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시 듣기 코너로 이제 방송 내용을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양희은 씨는 이 같은 이 간호조무사 비하 발언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오보를 냈던 그 온라인 연예 매체들이 전부 다 정정 보도를 냈었는데요. 그런 그 당시 사건만 보더라도 그 어떤 팩트를 확인하려는 어떤 의지도 없고 또는 어떤 시간적 여유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곳에서 자극적이고 기사가 그 조회수가 될 만한 기사가 올라오니까 그거를 이제 무책임하게 계속 베끼다 보니 그런 대형 오보가 또 났던 과정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비단 그 기자들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좀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 이 부분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연예부 기자들 나름대로 뭐 고충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루에 30-40건, 많게는 70건까지 기사를 써낸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익명 보도를 가장한 그런 기사들도 좀 많이 넘쳐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디어오늘의 정철훈 기자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